참 저보고만 아이러니합니다. 난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면서 울먹하더니 모든 건 엄마가 했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유라 씨의 말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백성훈 변호사님. 네.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3시간 동안 네. 이제 신문을 받았던데 네. 한국 대사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그 국민이 그곳에서 뭐 구금에 관련된 그 재판이나 신문을 받으면 뭐 그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한국 대사가 직접 나와서 전 과정을 다 지켜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씨의 이 송환, 국내 송환 여부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켜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현지에서 저희 채널의 특파원도 있었지만 신문 과정을 지켜봤던 한 언론의 박균구 PD는 이런 얘기, 정유라 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는 모습, 그다음에 입술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예. 상당히 심적으로 지금 고심이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모습을 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4조 구금이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소리내서 울면서 변호사한테 안겨서 흐느껴 울기도 했거든요. 역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엿볼 수도 있었어요. 뭐 정유라 씨가 저렇게 네. 읍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금 4주 네.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국내 송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었던 건 우리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한 20일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정유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여권 반납 명령서를.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여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으로 강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정유라 씨가 거기서 버티는 방법은 있죠. 그 자체 지금 구금돼 있는 것 자체도 지금 4주간 해놓은 것도 항소하고 지금 덴마크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 변호인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국선 변호사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늘려볼 방법은 있지만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정유라 씨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 뭐 극단적으로 급히 귀국하는 걸로 자진 귀국하는 걸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뭐 그것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텐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정유라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선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휴정 시간엔 한국 기자들과 거침없는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정유라 씨의 육성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글쎄 제가 정유라 씨라면 이렇게 말을 술술술술 그리고 물어본 질문을 막 살을 붙여서 하기가 덴마크에서 저렇게 경험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한 원망이 김 교수님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모든 게 자신한테 유리하죠. 예, 엄마하고 사이가 아주 살뜰하다고 그러면 공모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하고 본인이 공모하지 않았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엄마하고 사이가 아주 틀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안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한국 언론에서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안마다 누군가의 전문가의 조언 아니면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교육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계약서를 쓸 때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서 중요 부분은 자기는 살펴보지도 못했고 사인하라는 데만 사인했다. 즉 말하면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계약서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한 거야. 이렇게 발뺌하고자 하는 목적. 예. 뭐 거기에다가 세월호 기간 같은 것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에 임신 기간이라서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서 나는 신림동에 살았고 엄마는 강남구에 살아서 오고 가지도 않았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거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을 받은 정황이 진하게 풍겨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인터뷰 중에 이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온 게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유라 씨 언행을 보면 뭐 아나무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송 인터뷰에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는 대학을 나왔는데 어머니는 대학을 못 나왔다는 뭐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엄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험한 말을 많이 했지 그랬다고 않습니까? 했잖아요. 또 특히 정유라 씨 평소에 쓰는 말 보면 지난번에 카톡이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 또래에서 할 수 없는 욕설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럼 보면 아마 평소에 쓰는 말 자체가 보면 상당히 욕설도 많은데 아마 본인도 기자들이 갑자기 저렇게 많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또 마이크를 들이대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그걸 의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본인이 지금 뉴스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기자들이 처음 왔을 때 상당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비춰졌을 경우에 왜냐하면 사실 이번 사태가 보면 본인이 남긴 SNS 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인 그렇죠. 결국 이게 돈도 능력이다. 그런 엄마 왜 부모들 못 갔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촉발된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그랬죠. 그런 부분이 본인이 아마 충분히 알 겁니다. 글쎄 말만 어머니라고 했지 그 어머니에 대한 엄마 최순실에 대한 비난은 덴마크에서도 여전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정유라 씨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유라 씨는 지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인생에 최순실 씨가 간섭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본인을 갖다 이대에 입학시키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라는 감정이 지금은 심할 거예요. 도피되어 있다가 보니까 더욱더 고립되면서 그런 생각은 심해졌을 거고요. 일단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갖다 굳이 보호해주지 않는 쪽으로 얘기하게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예, 정유라 씨의 답변을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판도라의 상자다, 거침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답변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다 할 것 같아요.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다 받아가지고 거침없이 그 짜여진 데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자연스러운 걸 이장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나온 얘기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주평 씨하고 무슨 재산 포기각서를 쓴 줄 알았더니 자기 엄마 최순실 씨하고 그 재산 포기각서를 자기 이미 쓴 것처럼 해서 이미 그 최순실 씨 재산에 자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캐치할 수 있었고요. 박원호 전무위원은 승마협회 그 전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박원호 씨는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했어요. 나는 승마 선수 관리 대상에 승마협회에서 관리하는 6명 중에 1명일 뿐이다. 그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그 기자들하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아주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빠져나갈 부분만 촥촥촥촥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지금 기자들이나 저 법정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하지만 검찰청 들어오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잖아요, 김복주 교수님도. 지금이야 준비된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뭘 쥐고 있는지, 특검에서 뭘 쥐고 있는지는 이경재 변호사도 몰라요. 그리고 정유라 씨도 모르고 최순실 씨도 이제 좀 들어오면 조사받는 달라지겠죠. 거죠. 그래서 정유라 씨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제일 두려운 게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잡혀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고초를 치른다는 거에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 딸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역시 최순실 잘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정유라 개인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안 들어오는 게 낫죠. 덴마크에서는 치밀한데 진짜 국내에 자진 귀국했을 경우 어떤지 볼게요. 저희 오늘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 부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부모된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가 했다면 다 발뺌했는데 그 19개월 된 3살도 안 된 그 아들 얘기할 때는 정말 울먹였거든요. 그 목소리 정유라 씨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And you have a son who's 19 months old? Yeah. His father, does he have any relation to the child at all? Yes, he go home when he was 11 months. Do you have any contact with him today? No. Do you have any other family here in Germany or Denmark? No. Can the nanny take care of him on a longer term?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아기가.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엄마 얘기할 때랑 아들 얘기할 때랑 말투가 확 달라서 19개월 된 아들 얘기는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마 본인도 그럴 겁니다. 지금 어머니 반대에 무릅쓰고 사실 신주평 씨와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그 사이를 떨어놓기 위해서 그 최순실, 최순득 씨가 조폭한테까지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고 신주평 씨가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또 본인의 상당한 갑질 때문에 또 그 최순실 씨가 여전히 사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주평 씨가 결국 다시 중도에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아마 저 어린 나이에 또 어린 애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말을 이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을 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모 이외에는 사실 맡아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국내에 들어오면 지금 뭐 장시호 씨도 구속돼 있죠. 엄마도 구속돼 있죠. 또 있을 집도 없어요. 뭐 돈은 많지만 지금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도 지금 아버지는 지금 뭐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이제 좀 끔찍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걸 그 상황에서 아마 특검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것만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자기도 들어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네. 정유라 씨는 구금이 돼 있고 뭐 부모는 비자 때문에 옆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기는 누가 어떻게 돌보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덴마크 쪽에서도 조건은 걸었어요. 지금 어제 그 30일 연장했죠. 4주 연장하면서 예. 정유라가 그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맡길 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재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추후에 저 둘이 같이 있게 할 것인지 수감시설에 이제 그 결정을 아마 덴마크 법정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정유라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혹시 구속이 된다면 예. 아이하고 같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영화 뭐 7번 방의 선물인가 7번 그런 방의 것처럼 선물처럼.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유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안 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렇게 아이를 중시하는 정유라 씨라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도요 오고 싶지 않겠죠 현재로서는. 예. 근데 그럼 아이하고 같이 구치소에 함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를 구치소에서 부담스럽죠.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치소하고 또 지금 덴마크 아예 벽이 달라요. 수감시설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들어오면 예를 서울 구치소 생각해 보시면 아이와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아이를 얘기하는 건 물론 모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유라 씨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 볼 사람 없겠어요. 그리고 신주평 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나중에 길게 생각하면 범죄인도 청구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인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데리고 가는 것 그건 인도적인 측면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카드로도 아이를 일부는 물론 제가 이걸 모성을 전체적으로 막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일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님 저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만약에 진짜 저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최순실, 정유라 이 19개월 된 아이까지 저희는 저 아이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3대가 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글쎄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 뭐 또 조카인 장시호 씨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국정농단의 이 상황이 결국 이제 딸 또 밑에 있는 손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성인도 굉장히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친척이라든 이런 데서 아마 봐주겠죠. 그렇지만은 엄마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사실 또 모녀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참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 사태를 있게 한 정말 최순실 씨가 비롯돼서 그 국정농단 했을 때는 이런까지 사실 각오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업자득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 얘기 그리고 이제 엄마 얘기를 쭉 했는데 엄마에 대한 그 분노와 불신 그리고 뭐 애증보다 책임을 확실히 돌리는 듯한 이 정유라 씨의 말들도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거는 모르고. 몇 번요?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스트잇 얘기 딱 나오네요. 자기는 계약서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원래 정유라 씨의 문제가 촉발됐던 게 삼성 승마 지원 전에는 2대 특혜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미영사님 이게 본인이 엄마가 다 했고 퇴학될 줄 알았는데 학점이 잘 나와서 나도 의아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업무 방해죄라고 되는 그 부분도 최순실 씨가 다 했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그런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학교 그만 다니겠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그 교수들 찾아가서 이렇게 학점을 다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법률적으로 이 정유라 씨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라 씨가요 굉장히 아들 걱정하면서 굉장히 지금 읍소작전으로 나오고 굉장히 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불쌍한 척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속은 아주 다 있습니다. 자기 그 속으로 그 속된 말로 속이 널널하게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불필요한 그런 온종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빨리 최대한 빨리 갖다 데려와서 구속 시켜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본인은 학교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가서 저기 학점 다 받아줘서 내가 계속 이대생이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자로 리포트 같은 것도 보냈잖아요. 본인이 뭐 나가고 싶어 하면서 뭐 그런 거 하라니까 그런 정도 보냈다면 그건 일단 정유라 씨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정유라 씨가 이렇게 엄마한테 다 떠미는 게 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 저런 배은망덕하게 엄마한테 다 떠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어차피 못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 아마 최순실 씨 통해서 변호인 한쪽으로 몰아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정유라 씨한테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죄형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이거 예를 들어서 정유라는 아 나는 이거 계약서 쓸 때 포스트잇 붙여서 하나도 모르고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어차피 엄마는 처벌받습니다. 이게 정유라랑 같이 했건 같이 하지 않았건 엄마는 처벌받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김 교수님 생각이랑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뭐 단절돼 가지고 누구한테 교육받는 거 없다고 지금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자신의 혐의가 뭔지까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최순실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다 조력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최순실 씨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유라의 범죄가 밝혀지건 안 밝혀지건 최순실 씨는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한테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딸은 처벌받지 않도록. 이건 분명히 또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몰았다고 해서 죄질이 또 최순실 씨가 더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하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아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전 전략이 그 준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간에 이경재 변호사가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또 연결고리가 있건 뭐 그거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전 백 선생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며칠 안 됐잖아요. 우리 뉴스 본 지. 백 선생 얘기까지. 주사 아줌마 60대 백 선생. 네, 그것까지 아는 거 보고 아 그건 최근까지 계속 좀 스크리닝을 하면서 정리를 했구나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계약서에 엄마가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 뭐 입학 과정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권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도 있죠. 사실 이제 정유라가 성장 과정을 보면 모든 걸 최순실 씨가 보면 본인이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 자체를 보면 명령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다그치고 그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 그 옆에 부리는 사람들도 보면 직원도 보면 모든 걸 자기가 다 망기친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보면 정유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 아마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딸을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굉장히 지상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대를 했다가 안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대를 공략했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서 또 얼마나 진상 노릇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대 교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저 이인하 교수가 이제 구속된 그런 것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딸의 입학을 위해서 본인이 많이 뛰었다는 게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은 치맛바람
이는 게 굉장히 센 치맛바람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특히 또 승마라는 걸 통해서 학교를 입학시킨 걸 보면 예전에 장시호 씨가 그런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대학을 진학시켰던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 최준희가 최근에 그랬지 않습니까? 딸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 이대 절대 부정한 걸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미 이제 이대는 이미 부정을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청문회 때는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강변하는 이유도 그랬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2시 5분인데 오늘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체포 뉴스 못지않게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방금 전에 5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 8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이잖아요. 이제 권성동 의원 등 국회 측 대리인단 9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저 뉴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지금 방청권 배부, 아까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방청권 배부 1시간 반 전부터 저런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44명이 참석을 하죠. 그렇죠. 현장 상황이 영상이 오고 그리고 뭐 이제 현장 분위기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뭐 일단 집회도 열린다고 하니까 그 현장도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다시 정유라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영서 원장님. 예. 아까 온정주의에 우리가 쉽게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보니까 정유라 씨는 확실히 노선은 난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다 엄마가 알아서 했고 나중에 뭐 대통령 최순실 씨 대통령 관련된 뭐 얘기 근데 또 차은택 씨 얘기했을 땐 또 약간 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차은택 씨 안다고 정유라 씨가 얘기해봐야 정유라 씨한테 무슨 범죄 뭐 구성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국정농단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살짝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무런 본인한테 피해가 안 되는 얘기는 살짝 번대로 느낀 대로 무슨 주사 아줌마가 백 선생이라고 그 얘기도 해주고 예. 차은택 씨 한번 봤다고 얘기도 해주고 정작 자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최순실 씨 가장 중요한 재산의 문제, 그다음에 이대 입학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 삼성하고 계약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했다라고 그랬죠. 얘기합니다. 사실 또 보면은 그 말은 맞아요. 그 삼성하고 그 승마협회하고 2018년도까지 해서 220억을 뭐 지원하고 어쩌고 하는데 정유라 씨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법률적 조력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어떤 그 규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하나만 더 이 지금 계속 정유라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체를 바꿔봐서 최순실 입장에서 아 우리 딸이 막 저렇게 덴마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 정말 일단 법적 공방했을 때는 대단히 기특하고 잘한 일이라고 최순실 씨 평가할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이 얘기를 다 듣는다면. 아 이거는 지금 정유라 씨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에 관련된 걸 정유라 씨가 다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 입으로요. 네, 기특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특검에서 좀 반응을 하나 내놨는데요. 정유라 씨 얘기를 5자로 줄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아 모든 그 덴마크에서 기자들과 진술이 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지금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가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진술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외에 관련된 증거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검찰이 특검이 아무것도 안 갖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최순실 씨한테는 정유라 씨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내일이라도 빨리 그렇죠. 들어왔으면 하는 게 마음인데 정유라 씨 언제쯤 국내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특검에서 협상은 거부했죠. 저쪽에서 불구속 상태로만 아이랑 같이 있게만 해주면 3일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랬죠. 사실 그렇게 원칙을 저버리는 건 정말 특검에서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당장 정말 극단적으로 특검 기간이 다 경과한 이후에까지도 못 들어오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범죄인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서류 한 장에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공소장에 준하는 내용 정도의 범죄 사실을 적고 그 안에 증거 자료까지 다 첨부하고 그다음에 덴마크 말로 다 번역을 해서 그걸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범죄인도 청구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자진 귀국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최소 앞으로 뭐 길면 그러니까 지금 짧아도 한 달 이상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죄인도 청구하고 저쪽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뭐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2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 청구를 하게 되면
덴마크 자체 내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어. 재판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예. 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정유라 씨가 그래도 19살 박이의 19개월짜리 아들을 둔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금만 풀어주면 나 아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말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딜 도망가겠느냐 좀 풀어달라. 그럼 좀 풀어줘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법 절차에서 그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전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불구속을 전제로 해서 나 귀국할게. 이런 악습이 전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협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각각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 말까지 진행되는 특검이 있는 기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